자, 2학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랑 8번, 10번 문제는 지난번에 원격 수업을 하던 중에 그때 통사, 비통사, 합성어 설명하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꼭 지금 보지 않은 친구들은 그 영상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에는 앞서 지문이 있는데요. 일단 기억에서 미음까지가 뭔지를 알고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기준은 형태상으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는다. 불변어, 가변어 이렇게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고요. 기능상으로는 체언, 수식언 이런 식으로 5가지로 그리고 의미상으로는 총 9가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품사로 구분을 해보았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은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불변어라는 이야기고요.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명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니은 활용을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용언 중에서 동사, 형용사 그리고 격조사 중에서 서술격조사 요거 3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의미하는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동작이 들어가니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디귿은 활용하지 않으며 수량 순서를 나타낸다. 수사가 되겠습니다. 체언 속에 있는 수사가 될 거고요. 리을 활용하지 않으며 앞말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주는 관계언입니다. 그죠? 그리고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말들이라고 하면 조사가 되겠습니다. 미음은 활용하지 않으며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수식언 중에서 체언을 수식한다라는 것은 관형사다라고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선생님이 수업 중에 설명했었던 품사를 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있다라는 말 수업 때 썼던 거 기억나죠, 그죠? 가지고 있다, 없다는 형용사이지만 여기에 있자 이런 의미의 한 장소에 머문다라는 의미는 동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옛날, 사진, 기억이 명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 그러니까 활용하지 않으며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에 해당하고 명사이다. 맞는 말이죠. 보다, 떠오르다 라는 것은 활용하면서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처럼 이렇게 수량 순서를 의미하는 말은 수사에 해당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에 을, 가 이런 건 조사니까 맞는 말입니다. 즐거운이라는 거. 이거 혹시 수업 때 수식언을 구분하는 것 얘기할 때 쌤이 새로운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즐거운이 기억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관형어이지만 품사를 찾자면 즐겁다라는 형용사의 활용형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역할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지만 품사를 찾을 때는 관형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쌤이 수식언을 구분할 때 수식어는 활용하지 않고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그 2개의 조건으로 찾아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얘는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면요. 먹다라는 동사와 예쁘다라는 형용사의 어떤 활용형의 제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동사, 형용사를 구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A, B, C를 보면 현재형, 선어말 어미, 는을 붙일 수 있다. 혹은 청유형, 명령형으로 만들 수 있다. 먹으려고, 먹으러와 같이 의도나 이런 목적을 가지는 어미들과 결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동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로 그런 것들을 만들면 뭔가 이게 좀 비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A, B, C에 있고요. 나에게는 돈이 있다, 없다,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요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 있다, 없다가 형용사로서 그렇죠?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형용사로 쓰여진 예들을 가지고 D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크다, 길다라는 것은 쓰임에 따라서 형용사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나무가 쑥쑥 크다, 머리카락이 잘 긴다처럼 동사로 품사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설명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4번에 있다와 없다는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고 동사가 아니라 나한테 돈이 있는 상태, 나한테 돈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를 동사로 쓰이는 예를 찾자면 이틀만 있으면 학교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이렇게 경과하면 혹은 우리 교실에 좀 더 남아 있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자. 이런 식으로 뭔가 머물다 뭐 이런 의미, 유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을 때만 있다는 동사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과 5번에 관련되는 지문을 잠깐 살펴보고 4번, 5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문에 보면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너다가 어미 리을을 넣어서 활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널목, 노리다를 노림, 수, 그다음에 섞다의 활용형인 섞어와 찌개를 합쳐서 이렇게 용언의 활용형과 명사가 결합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새색시처럼 관형사가 앞에 오고 명사가 뒤에 붙는 이런 형태의 합성명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주 쓰는 말들은 요 위에 기억,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요즘에 자주 쓰는 말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인터넷 강의를 줄여서 인강처럼, 그 다음에 컴퓨터랑 원시인 할 때 시인을 따로 떼우는, 이렇게 뭔가 음절을 떼와 가지고 만드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 합성명사의 원리로 지금 설명이 쭉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면 위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정답을 찾자면 이 단어와 단어를 그냥 붙여가지고 만들 때 앞에 음절들만 따와서 이렇게 사대 만드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 위에 인터넷 강의를 인강하는 것처럼 4번 대학을 사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용언의 활용형, 그리고 비비다의 비빔, 그리고 냉면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빔냉면도 위에 설명이 되어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나오고요. 기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음절을 가지고 오는 건 설명을 했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시옷, 뭐 에, 미음 이런 식으로 따와서 쌤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의문을 따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합성 명사를 설명해 합성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개살구라고 할 때 이 개는 품질이 좋지 못한 뭐 이런 의미, 모양이 조금 덜 예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파생어이기 때문에 합성 명사에 아예 그냥 얘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점잖다라는 형용사에서 어떤 뭐가 줄어가지고 명사가 만들어졌다라는 이런 설명도 여기 위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은요. 기억이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 이루어진 합성 명사를 찾는 겁니다. 자, 합성된 것 중에서 둘 다 명사가 아닌 것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그죠? 잘한다, 그리고 못한다 할 때 잘과 못은 둘 다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와 부사가 합쳐져서 잘못이라는 명사가 만들어진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이고, 새 것 할 때 새는 관형사죠. 그렇죠? 그리고 것은 의존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고요. 요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요라는 것은 우리가 이라는 지시 관형사를 좀 더 귀엽게, 낮게 이야기하는 걸 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관형사, 그리고 사이라는 명사, 이렇게 합쳐진 말이 될 거고요. 오늘과 날은 명사와 명사 이렇게 이루어졌고, 갈림길은 이 갈림이라는 것이 가르다에 피동 전미사 이가 들어와서 가르이다라는 말에서 갈리다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용언에 살짝 명사형으로 활용을 해서 갈림이라는 용언의 활용형에다가 명사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은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서 7번 사이에 그 지문은 선생님이 전미사를 설명할 때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같이 밑줄 긋고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짚고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면, 전미사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새로운 어간 만든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품사를 바꿔주는 기능,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동의 의미를 줄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피동의 의미를 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전미사가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봐 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미사가 모든 동사, 형용사에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읽다라는 것은 읽히다라고 히를 붙여서 만들 수 있지만, 다른 단어가 되면 이 히리기 중에서 또 다른 것이 선택해서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근이랑 전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읽다와 전미사 히가 붙어서 읽히가 되면, 만약에 높임 선어말 어미 시나 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나 이런 무언가가 들어갈 때 읽히시다라고는 말할 수 있지만, 읽과 히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일시히 이런 말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엇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읽히었다가 됐지 읽었히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근과 전미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다. 이런 지문의 설명을 가지고 6번,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는 비다에 사동 전미사 우를 넣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근과 어간 구분하기 문제를 예전에 했었죠. 그렇죠? 어근은 전미사가 없는, 정말 이 단어의 태초의 시작의 의미 부분인 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미사가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어간이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요 앞에서 지문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비우다는 비우고, 비우며 이런 식으로 어간이 비우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간이 형성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A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비다에서의 비다와 어간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비다의 어간은 비까지일 거고요. 비우다의 어간은 비우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간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높다라는 말이 높이로 바꾸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높이가 지금 높이 날다 해서 부사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전미사 이가 붙었다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부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높다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높이를 재어보자 할 때 이때의 높이는 높다가 명사가 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높이 날다라는 부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부사파생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C 부분은 놀다에 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놀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놀다가 놀이가 되어버리면 명사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니까 서술어의 기능을 이제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품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명사는 서술어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할 수 없다라는 게 그 밑에서 나왔었습니다. 지문으로. 그렇죠? 끓다의 사동형으로 끓이다를 지금 썼는데요. 예를 들면 뭐 고기를 익게 하다 할 때 익다에는 익이다라고 쓸 수가 없고 익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동 전미사가 모든 동사 형용사 같은 것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할 때 오시기 지금 오기 사이에 시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이 기가 파생 전미사가 아니죠. 그렇죠? 오다, 오며, 그 다음에 혹은 뭐 아니면 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잠깐 명사형으로 잠깐 써주기 위한 어미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간과 어미 사이에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간 예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근과 접사의 관계가 아예 아니고 어간의 활용형을 지금 이렇게 쓴 거기 때문에 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전미사가 붙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품사가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시기는 그냥 말 그대로 동사로 그대로 쓰이고 있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사동과 피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바로 짝지어진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이 동생을 울렸다, 울게 하다 사동이 될 거고요. 지구본을 돌게 하다 사동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놓인다, 마음을 놓다, 마음이 놓인다 피동의 의미가 되겠고요. 용돈을 남게 했다라는 사동의 의미에 가깝겠네요. 그렇죠?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가방이 공책을 누르니까 눌리는 거니 피동이 될 거고요. 찢으면 찢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피동의 의미가 강하겠습니다. 동생을 숨게 한 거니까 사동이 되고요. 눈을 감으면 눈이 감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동의 의미가 되겠고 하늘로 날리다라는 건 날게 하다라는 사동. 중요한 인물을 맞게 하다 하는 사동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사동과 피동으로 적절한 예를 묶은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9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 요 형태소 처음 할 부분에 거의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말들의 공통점을 찾는 건데 보겠습니다.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해서 이 은느는 보조사입니다. 그렇죠? 조사가 일단 되겠고요. 그리고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둘 다 그 듣다라는 어쨌든 용언의 어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 주었다 해서 이 앗엇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자, 일단 얘네들이 무엇인지는 이렇게 알았고 가만히 보니까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받침이 없는 말 뒤에 는이 왔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역할을 하는 같은 조사이고 음운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형태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음이 오니 듣, 모음이 오면 들로 바뀌는 이것도 역시나 음운 환경에 따라서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같은 의미이지만 형태가 바뀌는 거구나 라는 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앗엇도 마찬가지네요. 그죠? 앞에 모음의 종류들에 따라서 양성 모음,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설명을 하자면 이런 형태 소들이 역할과 의미는 같지만 음운 환경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혼자서는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 소들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보기 1번이 틀린 이유는 듣다라는 말에 듣은 문법적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이 보기는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역시나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하면 역시나 듣다의 뜻이 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될 거고요.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음운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 이런 말을 이 형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다른 형태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소에 이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문제군요. 뭐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게 말하면요. 그렇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요것은 은는에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은는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 조사는 우리가 단어로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요건 4번은 은는에만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서 쓰이는군요 라는 말도 이 단어의 자격이라는 게 조사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용언의 어간만을 단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어미만으로도 단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모든 공통점의 의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풀어주실 1번 문제인데요. 자, 보기 네모 박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서 수요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로 쓰이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림 명사가 가끔씩 그렇게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 명사의 예와 자림 명사의 예를 한번 보면 살이라는 것은 나이를 나타내죠. 그렇죠? 근데 올해 살이다라는 말은 없지만 9살이다 해서 무언가 이렇게 꾸며주는 말로 뭔가 수식을 받으면 쓸 수가 있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자립명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사람이라는 자립명사가 5사람이라는 어떤 이런 단위로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혼자서도 쓰일 수 있는 말이 단위로도 쓰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닌 걸 찾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서 그릇, 덩어리, 숟가락, 발자국 전부 다 혼자 쓰이는 자립 명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 그릇, 세 덩어리, 몇 숟가락, 서너 발자국 이런 식으로 단위로도 쓰이고 있네요. 군대라는 말은 우리가 여러 군데, 뭐 한 군데 이렇게는 쓰지만 혼자서 군대라는 말로 뭔가를 쓰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가 끝이 났는데요. 1번, 8번, 10번 문제풀이 영상도 꼭 보도록 하고
혹시나 시험 전에 이 영상을 보고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고 하면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질문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